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법 개정안보다 내용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정부 부처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또다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생겼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45일 만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안위에 계류된 1,800개 법안을 뛰어넘어 이렇게 빨리 상정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8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데다 올 6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법안이 완성돼야 한다는 강원도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전부 개정안은 137개 조항에 환경과 산림, 군사와 농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일부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가 가져왔던 역할과 의무는 다하되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발전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의지이자 꿈입니다.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이뤄집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원도민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법안 심사에 정부 부처 의견을 받는데 일부 부처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의 경우 강원도의 환경영향평가 사업 논의를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강원도의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이러다 보니까 부처의 권한이 축소되고 심지어는 부처가 없어진다. 산지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0일로 예정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특별자치도를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얼마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강원도 출신 의원들 중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원님들께서 정부 부처에 대한 이 통과에 대한 강한 압박이 역시 또 필요하다. 강원특별법은 늦어도 5월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6월 11일에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남은 시간 이 고비를 잘 극복해야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정책 추진 근거법인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기존 정부 발의안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 영남, 호남 등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라며 즉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2월 강원도에서 764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로 유입된 인구는 17,341명이었지만 강원도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18,105명이었습니다. 순이동률은 0.7%로 나타났는데 경남과 울산, 경북과 대구에 이어 5번째로 낮았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광수 시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라는 공약을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도 환경 규제나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원주가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멀지 않은 용인이 선정된 것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를 포함한 중부권 클러스터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원주가 메가 클러스터 확장의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 규제와 용수 공급, 전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방문해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던 불온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민선 8기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원주의 정치력이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 시장은 역대 정부의 강원도 홀대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역시 70년 동안 찬밥이었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찬밥이구나 하는 거를 절실히 느낀 거죠. 원 시장의 입장문 발표에 야당은 원광수 시장과 김진태 도지사가 제1공약으로 내세운 삼성 반도체 유치 공약이 시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당 의원들도 시대의 사극이 되면 안 된다는 염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로 당선된 만큼 책임감 있는 계획과 실행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김진태 도지사와 삼성 관계자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공약이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시가 옥계항을 개발하려는 것을 두고 동해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과 인접해 기능 분산이 우려된다는 건데 강릉시는 옥계항은 이들과 기능 자체가 다르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옥계항은 현재 한라시멘트의 전용 항만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김홍규 시장 취임 이후 옥계항의 기능을 확장해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현재의 지방관리무역항에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릉시는 옥계항에 강릉 지역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쓰이는 우두 펠릿 수입을 추진하고 있고 항만 증설과 컨테이너 야적장 확보 등을 통해 항만 인프라를 늘릴 방침입니다. 그런데 옥계항의 기능 확장과 물동량 확대 등이 추진되면서 기존 국제무역항인 동해 묵호항이 있는 동해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강원도와 동해시의 노력에도 여전히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옥계항이 개발되면 물동량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해시랑도 민간 투자가 없어 부두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옥계항 기능 확장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정부 재정 투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에 국가관리항이 3개나 있는데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고 이 30년 동안 국방물류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해온 어떤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라도 조금 좀 참아줘야 되지 않나. 하지만 김홍규 강릉시장은 동해 묵호항과 옥계항은 항만의 성격과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동해 지역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만 배후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항만의 활용 방안도 크게 차이 난다며 기능 분산 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10만 톤급 이상 8선석에 11선석짜리 그런 항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저렇게 소규모 내항, 제가 하려고 하는 애항입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애항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동해 묵호항과 16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옥계항의 개발을 둘러싼 두 지역의 입장차가 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화천군은 병의원이 없는 산골 마을 주민들을 위해 9년 전부터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 의사가 줄어들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순회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이 100여 명에 불과한 화천군 상서면의 한 마을. 차도 없고 거동이 힘든 마을 어르신 20여 명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순회 진료를 통해 평소 아프고 불편한 몸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버스 기다리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한 번 갔다 오려면 또 올 때 기다려야 되고 버스가 자주 없어서요. 많이 힘들죠, 시골은. 화천군이 병임원이 없는 산간마을에서 순회 진료를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공중보건의사와 한의사, 치매 전문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 진료단은 지난 9년 동안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방문 대상 마을만 31곳, 그만큼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질문하러 오셔서 좋고 건강 관심 좀 덜하신 분들은 이참에 혈압이랑 혈당 한 번이라도 더 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순회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회 진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공중보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화천군 공중보건 의사 19명 가운데 7명이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7분이 다 이제 들어오신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좀 이제 많이 걱정이. 이 같은 사정은 화천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사이 강원도 공중보건의사는 330명에서 292명으로 11% 넘게 줄었습니다. 현재도 필요 인원보다 20명이 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의대 진학 비율이 높아진 데다 상대적으로 긴 3년이라는 복무 기간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커리어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는 그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마지막 보루인 순회 진료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크게 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4개 금융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은 창업을 원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는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운용 규모는 100억 원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교육이나 컨설팅을 수료한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200명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이자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랜드가 지난해엔 비약적인 실적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가 발표한 2022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1조 2,706억 원을 기록해 1년 전 7,884억여 원, 2년 전 4,785억여 원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원가 등을 제하고 남은 영업이익의 경우 1년 전엔 526억여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2,175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도 2021년 105억여 원 순손실에서 지난해엔 1,156억여 원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들은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간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라며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 외고의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에 대한 교육부 승인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월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을 위한 강원 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교육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을 승인하면 내년부터 강원도 유일의 외국어 고등학교인 강원 외고는 교육과정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율학교 체제로 운영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달부터 도와 시군, 출자 출연기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춘천시를 시작으로 8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인사, 예산 등 기관 업무 전반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도 본청과 9개 사업소,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 실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 안전 취약 분야 재해 예방 감사, 주민생활 불편 해소 현지 감사 등 생활 밀착형 특정 감사를 수시로 실시합니다. 강원도가 22억 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비의 50%는 정부, 30%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등 가축 16종과 가축 사육 부속시설입니다. 보상재해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긴급도축, 폭염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1,553개 축산농가와 법인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대입 결과 분석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정착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전체의 70%인 61개 학교에서 240개 프로그램, 중학교는 13%인 21곳에서 57개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 프로그램과 고3 대학별고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고 수시 정시 전형별 진로 진학 지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는 레고랜드가 방문객 수와 고용 현황 등 기초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강원도와 춘천시의 협력과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구소는 방문객 현황은 관광지의 소비액, 체류 시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원초적인 자료라며 100년 무상 임대에 7천억 원의 도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레고랜드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리조트에서만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임 사장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의 고용은 548명에 그쳤고 70%는 계약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춘천시가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춘천경찰서, 서민금융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규제 근거와 피해 구제가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별 정보망을 통해 범죄 변종 사례와 예방법, 구제 절차를 함께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7월 새로운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품의 준공을 앞두고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품은 공동육아 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실, 언어 발달 교실, 이중언어 교실 등을 갖추고 강릉시의 다양한 가족 형태별 교육을 맡게 되며 총 사업비 65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부터 공사를 진행해 현재 65%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품의 세부 운영 기준이 담긴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블록화와 ICT를 접목해 체계적 상수도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내년까지 모두 384억 원을 들여 35.4km의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고
8곳에 대해 상수 관망을 블록화하는 한편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블록화와 유지 관리 시스템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 호국원 건립을 두고 횡성군 공급면 덕촌리 주민들이 제기한 부지 선정 취소 행정 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주민들은 공모사업 신청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립호국원 조성부지 선정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한편 보훈처 실무자들은 횡성군을 찾아 군수와 담당 실과장을 면담하고 현안 사항 공유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훈처는 2028년까지 횡성군 덕촌리 일원에 강원도 최초이자 유일의 국립묘지인 호국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